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문했던 빌 게이츠 내용이에요. 네. 빌 게이츠 이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기도 한데 MS 회장이었죠. 우리나라 방문해서 뭐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에도 방문해서 연설도 하고 했는데 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인상 깊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현재 주목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빌 게이츠 하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예. 하나는 소프트웨어, 예. 예,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그러니까 중립. 기후 변화 대응,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 예,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백신 얘기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빼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기후 변화와 연결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예. 지금까지 전 지구에서의 어떤 가난한 국가들의 뭐 말라리아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예. 뭐 이런 데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예. 이제 백신 개발하고 인류애를 호소했는데요. 예.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에피데믹이라는 말도 있었고, 네네. 뭐 여러 전염병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이건 이제 사실 그 전에 들어봤습니까?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거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얘기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40년 전에 치타가 고양이한테서 올만 거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19라고 명명되고 2020년 3월 달에 예.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불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백신을 개발했거든요. 예. 근데 백신을 개발한 게 이게 굉장히 인류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게 그전에 백신이 한 4년 만에 나온 적이 없었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4년 만에. 굉장히 제일 빠른 빨리 속도로 나온 제일 게, 빨리 나온 게. 제일 빨리 나온 게. 근데 지금은 백신이 1년 만에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6개월 만에 나올 거다. 6개월이요?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가 엔데믹이라 해서 이제는 뭐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고 마무리를 해간다. 예, 우리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범용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왜냐하면 변이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범용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한국도 지금 뭐 저희가 개발 협력해서 OD 자금도 주고 또 저희가 이제 보건이나 헬스 같은 데에서의 국제 공조 같은 것도 관심을 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왔었을 때 크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 국회, SK그룹 예. 이렇게 활동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국제 공조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 발전, 경제 성장과 백신이라는 개발이 하는 것, 보급하는 것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투자를 안 하면은 경제 성장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경제와 보건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분의 방문은 의미가 있었고 예. 이분이 또 저는 이런 시각으로 한번 봅니다.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그 분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 없이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수수께끼 하나 놓으면은 세계에서 땅 소유를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farmland라 해서 농지. 말씀하시는 네, 잘 의도상 모르겠습니다. 빌 게이츠 같습니다. 빌 게이츠인가요? farmland 제일 많이 왜 가지고 이렇게 땅을 경기도 땅만큼을 가지고 있대요.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농지도 축소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점점 개발을 하면서 농지가 축소되잖아요. 땅 지을 곡식을 지을 땅은 점점 줄어드니까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류애와 지금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
네네네. 법안이요. 네. 예.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보면은 자국 기업을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국 일자리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 봤을 때 지금 EU에서 이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 왜냐하면 자국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에서 그리고 이제 북미 이쪽에서 그 나오는 소재, 부품, 뭐 또 제조 네네네네. 공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equal, 통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equal treatment잖아요. 네네네. equal treatment가 아니라 favor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동일 수준의 통상 조약이죠. 예, 그런 것이 이제 WTO 상에 네. 맞는 건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자국 이익 우선주의 아니냐? 예. 빌 게이츠는 백신 그 민족주의를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을 때도 이게 그 가난한 국가의 네네. 아이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인류애적으로 제3세계 아이들. 제3세계 아이들을 예. 위해서. 근데 백신마저 개발을 해서 이제 소득이 높은 국가의 사람들은 아. 백신이 남아돌고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욱더 가난한 아이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이제 이 법안이 그 미국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의 전기차 그다음에 탄소 중립 뭐 이런 부분에 기여하겠지만은 EU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WTO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쭉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이제 뉴스 이슈를 들고 온 이유는 한국에 와서잖아요. 네. 빌 게이츠 훌륭하죠. 국회에서 연설 오래 했고. 맞아요. 근데 예. 한국에 와서 한국이 그 일정 수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워딩이 그렇게 네, 나왔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아예 딱 이렇게 봐왔거든요. 이게 무슨 왜냐하면 의미인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ODA 같은 경우에 네. GDP에서 얼마를 내야 되잖아요. 공여하는 공유한 아니 공유 저희가 수원국이었다가 이제 공유국으로 예, 바뀐 공유국으로 나라잖아요.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죠. 예 우리밖에 없죠. 예. 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체 규모에서는 저희가 원래 약속한 것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PDA라고 합니다. PDA. 예, 그다음 ODA. private, 아, 예. 공적 예, development assistance. 사적 개발 공여군요. 예, 그렇죠. 뭐 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맞아요. ODA라 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죠. ODA가 더 익숙한 단어고 PDA는 약간 생소하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아. 꼭 그 어떤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어떤 지금 영향이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데 백신 개발하는데도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백신도 네네네. 지금 있지만 물론 이제 예. 그 단계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이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그런 어떤 국제적 위상과 그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 이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원조를 더 널릴 수도 있고 국제 공조의 정신으로 함께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약간 한국이 그냥 돈만 더 내라가 아니라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좀 그 인류 발전을 위해서 좀 써라라는 의미가 그럼요. 있습니다. 예, 돈도 내야 되고 또 이제 그런 기술도 기술도. 같이 함께 해서 빌 게이츠 재단이라는 게 결국은 각 나라들하고 각 기업들하고 예. 그리고 각 학교들하고 다 뭉쳐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바이오테크가 발달한 것이 산학년이 잘 연합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사실 산학년이 연합해서 바이오테크가 발달된 데가 아니잖아요. 유니스트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와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네. 좀 뭘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받은 만큼 좀 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고 네. 그럼 줘야 될 것에는
다양한 신기술이 있을 텐데 네. 빌 게이츠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신기술이 뭐냐에 따라 그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걸 좀 빌 게이츠가 관심 있어 합니까? 빌 게이츠 감시 분야를 제가 한 세 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이제 탄소 중립, 예.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예, 하고 이건 에너지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백신. 예.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식물 세포 예. 배양 플랫폼이라고 이 세 가지. 식물 세포 야, 배양 요거 플랫폼. 신기하네. 그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다 어찌 보면은 세 가지가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탄소 중립이 이제 중요하고 이 양반이 how to avoid climate disaster라는 뭐 기후 재앙을 네네. 피하는 법. 법. 그러니까 기후 변화도 아니고 기후 기후 재앙, 재앙이에요. 디제스터라는 말을 썼잖아요. 예. 사실 그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에 510억 톤의 예.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탄소 중립하고 넷제로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그 탄소 중립과 넷제로 넷제로. 다르다. 예, 조금 달라요. 예. 탄소 중립은 좁은 의미에서 말할 때는 이산화탄소만을 말하는 거고, 네네. 예. 그 다음에 넷제로라는 것은 온실가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온실가스가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원래는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건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이제 빛이 반사돼서 복사열을 했는데 이제 예,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죠. 예, 거기에서 이제 따뜻하게 따뜻해야지. 만들려면 이게 온실가스가 없으면 우리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과도하면. 과도하면 사실 저희가 탄소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만큼 흡입하는 것이 탄소 중립이고요. 네네. 넷째로는 이제 이산화탄소 말고 6대 온실가스가 있어요. 아. 그래 6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510억 톤 할 때는 보통 그걸 온실가스를 말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탄소 중립할 때는 이렇게 개념이 혼용돼 버려서 넷제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네네네. 있고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저희가 뭐 철강이라든지 제철이라든지 이런 거 제조 공정에서 그렇죠. 또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볼 때 냉난방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꾸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영국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대부분이 가스비가 상승돼 가지고 그렇죠. 된 거잖아요. 연료비. 그래서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는 확실히 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린 프리미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류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그린 프리미엄을 줄여야 돼요. 이 그린을 함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상승.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같은 어떤 고통을 받잖아요. 그냥 그린 프리미엄을 푹 줄여야 되는데 이 양반이 몇 가지 투자하는 것이 저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카본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카본 네거티브. 왜냐하면은 아까는 카본 뉴트럴이 탄소 중립인데 식물은 얼마나 좋아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기만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식물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식물처럼 이제 탄소를 포집하는 것이 카본 캡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에서 CCUS라는 게 있어요. CCUS. 예,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도 하고 네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도 해요. 이산화탄소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맥주에 나오는 거품이라든지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또 치과에도 쓰이고 건축 자재로도 또 이산화탄소 써요. 네. 이산화탄소 활용되는 방법을 많이 있을수록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것을 매립하는 데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저희 울산에서 59km 이제 떨어진 동해가스전이라는 데다가 그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CCUS인데 이 사람은 녹색
스타트업 그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가 있어요. BEV라고 그러는데 네. 그 Breakthrough Energy Ventur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BEV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거기서 아까 이제 탄소 포집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보독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원전에게 요번에 와서 SK하고 협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테라 파워라는 지분을 샀잖아요. 네네. 저기 SK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비랜드 이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쪽에서 이제 테라 파워를 투자했는데 지금의 원전은 3세대 원전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4세대 원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Small Modular Reactor, 아까 아. SMR. 요새 근데 많이 뜨고 이게 있는 뜨고 주식시장에. 있는 거예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데 네. 이제 냉각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소듐으로 해가 소듐 하는 소형 원자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냉각 방식이 저희가 물로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 경제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제 물을 안 쓰고 작게 하면은 3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를 소형 원전이라고 하거든요. 생산량의 차이가 나는군요. 거기에서 핵 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지금 말씀 생산성에서 경제성이라든지 예. 안전성에서 이게 훨씬 낮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된 것은 납으로 한 것뿐이에요 아직은요. 그걸 아. LFR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형 원전에서 이제 그 이쪽에서 이제 테라파워에서 SFR 그 아까 냉각수를 물이 아닌 소듐으로 하는 것을 빌 게이츠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저희 이제 탄수중립 끝판왕은 핵융합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 핵융합. 태양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공태양의 원리를 사용해서 뭐 수소도 만들고 전기 이제 만든다는 건데 이때 만들어지는 수소는 정말 깨끗한 수소예요. 우리가 만드는 수소는 사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수소입니다. 불순물이 많은. 불순물이 많은 거고 예. 특히 천연가스 이런 게 아무리 뭐 그 앞에 화석연료보다 낫다고 하지만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핵융합로 이런 쪽에다가 투자하는데 그거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 뭐 이런 쪽에서 하고요. 이게 뭐 말은 2025년에 상용화 한다는데 아까 저희가 LFR 납으로 하는 거 요게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이거를 상용화했고 잠수함에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산소를 이제 저희가 수소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 수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그 원전으로도 수소를 할 수 있는데 예, 하루빨리 이 기술이 좀 발전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ESG 경영이라고 해서 네.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 돌려줌 책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나 30년까지 탄소 배출권 관련된 경제도 굉장히 커질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새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하나솔루션. 예.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종목을 말씀하시면 아니 그럼 아까 근데 두산표세. 아, 이거 예. 정보 굉장히 말씀하시면 많이. 이거는 제가 이미 올랐는 예. 주식들을 말하는 관련 거기 때문에. 주식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아, 네. 확인해 잘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럼 전- 아까 세 가지 기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첫 번째가 탄소 탄소 중립. 중립. 탄수님. 두 번째가 백신인데요. 백신. 백신. 이제 빌앤드 게이츠 빌앤드 메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제 한 1억 달러를 그 감염병 혁신 연합이라는 세피라고 하는데 이 재단 뭐라고 할까 비영리단체. 재단이랄까요? 예, 비영단체. 그다음에 이제 가비라고 해가지고 세계 백신 연합이 있어요. 여기다가 예. 160억을 줬는데 이 중에서 4분의 1 정도를 가비에다가 이제 그 백신 개발에 160을 줬는데 4분의 1 정도를 가비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WHO 이런 쪽하고 다 협력해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이제 보면은 기업으로 보면은 뭐 바이오엔테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에도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일상화되는 사회를 저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감염병이라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감염병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잖아요. 더 큰 게 올 수도 더 있습니다. 큰 게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범용 감염병 예방 그거 하는 그것도 개발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그는 이런 것을 먹었을 때, 백신을 먹었을 때 치사율이 낮아지는 거. 이게 저희가 이제 결국은 경제하고 보건이 같이 간다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되고, 그 빌 게이츠 자체가 그런 How to Prevent the Next Pandemic이라는 책을 역시 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아까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이 팬데믹이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전염병 때문에 발생한 게 이제 이게 네. 전염병인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잘 연결돼 있고 빌 게이츠의 지금 팬데믹을 대비하는 거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현재 혁신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은 왜냐하면 온라인 부분들이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온라인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그런 디지털 혁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 팬데믹하고가 잘 이제 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백신 분야에서 투자 더욱 더 많이 일어날 거다. AI 부분이나 저희가 전기차 부분이나 이런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쪽에 앞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거거든요. 네. 인터스텔라 대사. 거기서 이제 빌 게이츠가 한 몫을 꼭 해주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말씀 주신 빌 게이츠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세 번째로 넘어가 이게 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갑니다. 요거 좀 신기했습니다. 네. 식물 세포 플랫폼. 이게 뭡니까? 며칠 전에 예. SK 최태원 회장 저기 그 인스타그램인지 페이스북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까먹어서 예. 거기에서 대체식품 세포로 배양한 그 연어를 올렸어요. 세포 배양 연어요. 연어요. 우리가 보면 동물 세포를 가지고 배양육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서 원인이 이제 동물들한테 비료를 주고 동물을 사육하고 키워야 되니까요. 예,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은 그 동물에 있는 뭐 이게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 뭐 추출한 걸 가지고 뭐 그 영양액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뭔가 이제 뭐 우리 GMO도 있고 또 뭐 유전자 조합도 유전자 그 가해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인간한테 맛이 똑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것도 역시 가격이겠죠. 예,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환경적으로도 동물을 안 죽여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 동물을 또 싣고 이동하는데도 그렇고 동물을 사육하는데도 맞아요. 그렇고 이게 이산화탄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동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가 세포로 얘기를 주로 얘기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17년인가 미국의 한 대학에서 그 커피 재배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한 2050년 정도 되면은 커피 재배한 중에서 한 88% 정도가 사라질 거다. 커피가요? 예, 커피 재배하는 곳이.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이제 커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커피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핀란드인 거예요. 핀란드. 예, 그래서 핀란드에서 이 커피 잎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영양액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두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뭐 바이오매스락 하는 거 해가지고 이걸 건조를 시키고 그걸 가지고 로스팅하는 이걸 하고 있어요. 와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소형 지금 이제 상용화된 게 아니고 시험 단계죠. 시험 단계잖아요. 랩에서 아까 그 SMR도 대부분이 그 실험 단계인 거고 뭐 상용화된 거는 아까 LFR이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물 줄기 세포를 가지고 식물 세포를 가지고 배양하는 건데 동물 줄기
세포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에서 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중에서 이 부분 이게 되게 화장품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색소 침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해결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배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을 가지고 하면은 동물보다 더 좋은 게 동물은 이거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예. 물론 식물도 공간을 하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식물이 훨씬 더 이롭고 안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지금 사실 기후 변화 때문에 농작물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처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빌 게이츠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기술 세 가지, 탄소 중립과 백신 그리고 식물 세포 플랫폼 기술까지 오늘 조원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